지금 이 순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그 운동이 여러분의 수명을 줄이고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나시면 내일부터 운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김 선생입니다. 오늘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사실 운동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진료하면서 이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운동 때문에 다쳐서 제게 오신 60세 이상 환자분들이 45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게 오신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김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공원을 뛰셨어요.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다며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후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심전도 검사에서 불규칙한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김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셨음에도 오히려 몸이 망가져 고생하신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하고 계시는 운동 중에서 특히 위험한 6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바로 준비 없는 아침 운동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무릎이 조금 불편해도 억지로 뛰쳐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1.5도 정도 떨어지고 관절의 윤활액, 순환도 70%까지 줄어들어 뻣뻣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자극을 주면 무릎, 허리에 충격이 집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은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 호르몬이 높을 때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심근경색 발생률이 오후 시간대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발생률도 이 시간대에 41% 더 높게 나타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 도쿄의과대학에서 진행한 20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새벽 6시 이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률이 오후에 같은 강도로 운동하는 그룹보다 23% 높았다는 겁니다. 아침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준비 없는 아침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 이상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최소 10분 이상 가볍게 몸을 풀어야 비로소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스포츠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근육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근력은 13%, 근지구력은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침대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목을 좌우로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해요. 특히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시고 손목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5분만 투자하시면 하루 종일 몸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준비 없이 바로 나가는 습관은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수명을 줄이는 습관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동작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반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면 이게 최고야 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박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68세이신 박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50번씩 스쿼트를 하셨어요. 처음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죠. 운동 일지까지 써가면서 매일 횟수를 늘려가셨습니다. 50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루에 200개까지 늘리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져 제게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이 이미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결과 내측 반월 연골에 3단계 파열이 발견되었고 관절 내 염증 수치도 정상의 4배를 넘고 있었습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며 후회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허벅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무릎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동작은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연골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3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시라고요. 의자에 앉으실 때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속도를 느리게 하고 횟수를 줄이면 무릎 부담 없이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강화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3초, 일어날 때는 3초씩 천천히 하세요. 하루에 10번만 해도 충분해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의자 스쿼트를 3개월간 실시한 그룹이 일반 스쿼트를 한 그룹보다 무릎 통증은 45% 적으면서도 근력 향상 효과는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3개월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무릎 통증은 줄고 보행 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등산입니다. 등산은 최고의 운동이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믿으시죠.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72세이신 이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주 2번씩 높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하며 자랑스러워하셨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셔서 매주 다른 산을 도전하시는 열성적인 등산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산을 오르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등산객들이 빨리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왔지만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190에 110으로 위험 수준이었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났어요.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하며 당황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할아버지의 경우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산악사고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서 등산으로 인한 무릎 손상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방청 응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등산 관련 응급 환자가 2019년 3,400명에서 2023년 5,800명으로 70% 증가했습니다. 이중 심혈관 질환이 34%, 무릎 및 발목 부상이 42%를 차지했어요. 등산의 위험성은 고도와 경사에 있습니다. 해발 500m만 올라가도 산소 농도가 6% 감소하고 15도 이상의 경사에서는 심박수가 평지보다 40%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에 하산할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체중의 7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0대 이후에 무릎 연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정상까지 오르는 것보다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중간중간 벤치에서 쉬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또 내려올 때 반드시 스틱을 사용해 무릎 충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스틱 사용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정상 정복이 아니라 안전한 귀가입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목표처럼 삼으시는 만보 걷기 습관입니다. 정할머니는 하루 만보를 채워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만보기를 차고 매일 2시간씩 걸으셨어요. 처음엔 오늘도 만보 달성하며 뿌듯해하셨죠. 건강 앱을 확인하면서 친구들과 걸음수를 경쟁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서라도 만보를 채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달 후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디딜 때마다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족저근막염과 요추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발바닥 아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조직인데 과도한 걷기로 인해 미세한 파열이 일어난 상태였어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프게 됐어요 하며 속상해하시더라고요. 만보 걷기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하시는데
사실 이 숫자에는 과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은 하루 6,000보만 걸어도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20년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7,500보 정도가 최적이며 그 이상 걷는다고 해서 건강 효과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걸음의 질입니다. 억지로 만보를 채우려고 빨리 걷거나 무리해서 걷는 것은 오히려 발과 허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족저근막염은 4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으로 과도한 걷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충격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20분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록에 얽매이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리가 무겁다 느끼시면 쉬세요. 숨이 차면 속도를 줄이세요. 발 뒤꿈치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치게 됩니다. 올바른 걷기를 위해서는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딱딱한 밑창보다는 적당한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시고 6개월마다 한 번은 교체해주세요. 운동화의 쿠션 기능이 떨어지면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5번째는 상체 운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통이나 아령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시는데요. 조할아버지도 팔 힘을 기르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지 하면서 5kg 아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반복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어깨에 약간의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몇 주 후에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옷을 입기도 힘들어지셨어요. 검사 결과 어깨 관절을 감싸는 회전근개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부위의 혈액 공급이 20대의 60% 수준으로 떨어져서 손상되기 쉬워요. 힘을 기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힘을 쓸 수 없게 됐네요 하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삼성서울병원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깨 통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머리 위 동작을 반복하다가 손상을 입은 경우였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한 번 발생하면 자연 치유가 어려운 질환으로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깨 운동은 양팔을 앞으로 뻗고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지름 30cm 정도의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점차 크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큰 동작보다는 정확한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6번째는 운동은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황 할아버지는 운동은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며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단 20층을 오르내리셨어요. 비가 와도 몸이 피곤해도 오늘 안 하면 습관이 끊어진다며 억지로 하셨죠. 심지어 감기에 걸려서 열이 있을 때도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몇 달 후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 증상을 호소하며 오셨어요. 검사 결과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근육 손상 지표인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염증 수치도 높게 나타났어요. 면역력을 나타내는 백혈구 수치는 오히려 정상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시더라고요. 과훈련 증후군이라는 것은 운동 생리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이를 초회복 원리라고 하는데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운동을 하면 손상만 누적되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느려지기 때문에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중강도 운동 후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권장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운동하지 말고 최소 72시간의 간격을 두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주기를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우리 몸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휴식을 취한 그룹이 매일 운동한 그룹보다 3개월 후 근력과 지구력이 더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근육 손상만 누적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필수 과정이에요. 이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운동 효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근육통입니다. 운동 후 이틀 정도 근육이 뻐근한 것은 정상이지만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더 아파지면 과도한 운동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와야 하는데 오히려 잠이 안 오거나 자주 깬다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욕 부진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식욕을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는 안정시 심박수의 증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심박수가 분당 10회 이상 빠르다면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다섯 번째는 감정 변화입니다. 짜증이 늘거나 우울감을 느끼신다면 과훈련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평소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몸이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이 생기는 것도 과훈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운동 중에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렵다면 강도를 낮추세요. 이를 토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강도 측정법입니다. 둘째,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20분에서 30분의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더 오래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상 위험만 증가합니다. 셋째,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월, 수, 금이나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 하루씩 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날씨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온이 28도를 넘거나 5도 이하일 때는 실외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에는 열사병 위험이 높아지고 겨울철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도 실외 운동은 피하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전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운동 30분 전에 물 1컵, 운동 중간에 조금씩, 운동 후에도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운동 중에 목이 마르다고 느끼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운동 후 30분 이내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후 적절한 영양 공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체온을 올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부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세요. 무릎 연골을 보호하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정상보다 둘레길을, 가파른 길보다 완만한 길을 선택하세요. 성취감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만보에 집착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들으며 적당히 걸으세요. 숫자보다는 내 몸의 느낌이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어깨 운동은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며 천천히 하세요. 회전근개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도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복 없는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해하는 방향으로
무리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운동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운동 기록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해요. 기억하세요. 운동으로 인한 부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회복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70대에 다친 무릎은 20대처럼 쉽게 낫지 않아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한 듯 싶어도 꾸준히 하는 것이 과도하게 했다가 다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안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 비결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운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일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보살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독하게 대하지 마시고 친구를 대하듯 부드럽고 꾸준하게 관리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몸도 분명 좋은 반응으로 보답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60세 이후에 꼭 해야 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들과 함께 각 운동의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운동 중에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